한국 가계 자산의 64.5%가 비금융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단숨에 보입니다. 오늘은 왜 한국의 자산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가계의 자산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가계 자산 중 무려 64.5%가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은 32%, 일본은 36%, 영국은 51.6%인데요. 이 숫자만 비교해도 우리나라만 유독 부동산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집착하게 된 걸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 강한 내 집 마련, 욕구, 높은 전세제도 의존도, 뒤늦은 금융자산 시장 성장을 종합적으로 이유로 꼽습니다. 특히 한국의 금융자산 비중을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 가계 금융자산의 46.3%가 현금예금 같은 초안정 자산입니다. 반면 미국은 금융투자자산 비중이 5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즉, 미국인은 돈을 굴려서 자산을 키우고 한국인은 돈을 쌓아두거나 부동산에 묶어두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의미죠.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여윳돈이 생겼을 때 주식에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부동산에 넣습니까? 한국인의 다수는 여전히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이라는 믿음이 사회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했죠.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투자 흐름을 돌려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소비 위축, 경제 순환 둔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나왔고, 한국경제인협회도 보고서에서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즉, 세금과 제도를 정비해 금융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우리나라가 금융투자 비중을 늘리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금융문해력, 즉 금융 공부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식, 채권, ETF 등의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금융자산을 통한 장기적 부의 축적 경험이 사회적으로 더 확산돼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주식으로 은퇴자금 모으기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국도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에 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 외 자산의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가 더 크니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먼저 높아져야 한다. 즉, 단순히 정책을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험, 문화, 제도가 동시에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세금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식 관련 세제를 손보지 않으면 금융투자가 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 규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투자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시청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할 때 세금 때문에 망설였던 적 있지 않나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금융시장 신뢰 회복, 투자 교육, 제도 개선, 세금 완화, 그리고 장기적 투자 문화 형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건 결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10년 후에 한국, 여전히 부동산에 모든 자산이 묶이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금융투자도 함께 성장한 균형 잡힌 구조를 가진 나라가 될까요?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